레이미 상황을 얘기하면 레이미가 영어 학원을 쉬고 있습니다. 영어 학원 자기 결국은 따라쓰기 숙제도 너무 힘들고 쉬겠다 그래가지고 쉬고 있고 뭐 더 솔직하게는 학원 가고 숙제보다도 엄마가 숙제하라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학원이 가기 싫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더 충격을 먹어서 미안하고 막 근데 얘가 안 가고 있으니까 솔직히 약간 불안함이 슬금슬금 올라왔다가 또 뭐 아이 뭐 괜찮아 하면서 막 그랬다가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까 선생님 물으셨잖아요. 도대체 네 마음이 지금 어떤데? 하면서 레이미가 학원을 안 가니까 문솜은 어떤 스타일이었지? 언니는? 문소미는 학원이나 숙제가 있으면 차곡차곡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본인이 그걸 먼저 해야 안심이 돼가지고 다른 것도 하기도 하고 또 바깥에 나갔을 때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한테 뭐 혼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면서 힘들어도 숙제를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뭐 숙제보다도 숙제가 어려워서 자기가 못 푸는 거에 대해서 좀 화를 내죠. 우리가 모두 바라는 모범생 스타일이네. 뭐야? 그래서 야 모르면 별표 쳐가야지. 그러면 막 안 풀리면 막 저보고 오라 그러고 아빠한테 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끝까지 풀어서 가고. 극히 드문 아이를 키우셨군요. 그러니까 문소미는 학원 안 간다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제가 거꾸로 나 너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고 컨디션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좀 쉴까? 오늘은 하루 쉬자 그러면 그것도 막 본인이 막 불안해하거든요. 안 돼, 진도 나가야 돼, 뭐 이런 스타일. 네, 동네 아줌마들한테 두드려 맞겠죠. 이런 얘기하면 되게 밥맛이다. 완전 재수 없는 스타일. 그런 애를 키우는 복을 누리다니. 그런 언니를 보다가 우리 레이미는 어떻게든 놀겠다고 지금 아주 신나게 지금 한 달째 4월 초부터 이제 학원 쉬면서 어떻게든 놀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밖에서 지금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열심히 놀고는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옛날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해가지고 5세 때 한 달 가다가 여기 안 갈래 그래가지고 또 한 달 쉬고 또 다시 다른 유치원을 찾아서 갔다가 또 거기서도 행사 준비로 이렇게 막 계속 연습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또 한 서너 달 아예 유치원을 안 가고 쉰 적도 있고 얘는 계속 기복이 이렇게 있었던 생각이 나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확 쉬어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쉬지 뭐 하면서 그래 쉬자 하면서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노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왜 꼴보기 싫은데? 너무 잘 노니까 너무 밖에서도 잘 놀고 집에 와서도 막 자기 유튜브 시청 시간 꼭꼭 챙겨서 보고 막 이러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저건 뭐지? 하면서. 근데 아무튼 패턴이나 기복이 이게 완전 다르구나. 머리로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차곡차곡 안 하고 가니까 중간중간에 저 같은 엄마 유형의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불안감이 왔다 갔다. 공부를 잘 하라 했으면 좋겠다기보다 저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니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를 두고 싶어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니? 하면서 물어봤을 때 공부를 아주 잘하기를 바란다기보다 그러니까 기초적이나 기본적인 능력은 조금 있어서 나중에 뭘 하고 싶다고 자기가 만약에 커서 뭐 자격증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본 능력? 그런 거는 좀 차곡차곡하게 훈련은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얘한테 어느 정도를 요구하거나 뭐 아니면 아니라고 거절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요번에는 여튼 제가 먼저 숙제해라 했던 말 때문에 레이미는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되게 좋긴 했고. 그러면 일단은 학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네.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는 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솜처럼 문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스테디한 게 별로 안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죠. 다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먼저인 사람이 있다. 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제 스테디하게 그걸 끌고 가는 힘이 있는 거지. 네. 확실히 근데 자기 말만 따라 스테디하게 이렇게 무언가 학원도 이렇게 끊지 않고 쭉 가는 사람이 확실히 실력 늘고, 그리고 그게 왜 우리가 면적을 이렇게 나중에 따져보면은 이렇게 끊기지 않고 쭉 면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시간당 뭐 네. 이게 그게 절대적으로 되게 맞지만, 예를 들어서 레이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기 싫다는 게 진짜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거를 학원을 계속 다녀봤자 그냥 질질 끌려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한번 매듭을 딱 짓고 또 다시 자기가 좀 마음이 생기거나 자기가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마다 되게 다를 네. 거라 생각하고, 특히 이제 인디고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야. 자기 네. 본질적으로 내가 동기가 유발되지 않으면 이 네. 배움이 별 의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거를 나는 일단은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엄마한테 유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네. 그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느낌을 존중받느냐 안 받느냐이고,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니는데 이 일이 계속 안 맞는데 네.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안 맞지만 몇십 년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사회는 내가 이 일이 안 맞으면 변형을 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 한 직장에 네. 뭐 무슨 20-30년 있는 게 이제 거의 못다니죠, 불가능하고, 요즘은. 계속 이제 직업도 바뀌고, 맞아요. 뭐 앞으로 미래는 직업을 뭐 진짜 10개 이상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통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스테디하게 무언가를 계속 꾸준히 잘하는 능력보다는 내가 뭔가 안 맞는 거를 캐치하고 그걸 변화할 수 있는 아이가 훨씬 더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어떻게든 12년 동안 묶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을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그게 어쩌면 더 큰 배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12년 동안 우리가 네.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고3 때까지 사실 12년 동안 영어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아. 네. 그냥 이렇게 영어라는 학원에 등록만 돼 있는 경우, 자기도 알잖아. 우리도 그죠. 그랬잖아. 그죠. 영어 쭉 토익을 그냥. 하지만 토익에 등록만 하지 애쓰지는 않아. 근데 인간이 애쓸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짧다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늘려놓은 거지. 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생각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하고 네. 자기가 자꾸 부딪히니까 네. 이게 불편하고, 네. 내가 이제 먼저 키웠던 이제 문솜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 아이한테 익숙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르니까. 자기가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된다. 물론 그 말은 되게 맞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좀 쉬어도 2-3개월 쉬어도 크게 전혀 큰일이 나지도 문제도 않는. 안 네. 되고, 정말 열심히 영어를 정말 열심히 정말 탑 클래스에 가 있지 않고 나머지는 별로 고만고만해요. 너무나 고만고만해. 너무나 고만고만하고, 네. 나중에 정말 내가 영어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해서 1년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이런 공부랑 이렇게 띄엄띄엄 해도 그 베이스는 있어. 근데 있는데 이제 자기가 마음먹으면서 이제 땡기냐 안 땡기냐 네. 이런 차이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아이의 반응을 보고 침소봉대서 제가 기초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걱정하는 거지.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지 입에서 나 다시 가야 돼 라고 할 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길지 않을까. 예. 그리고 나는 무조건 학원에 대한 느낌은 아이의 마음을 느낌은- 존중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 네. 되게 맞다 지나고 나면.
걔가 좀 쉬고 싶다 아니면 학원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걔 느낌이 맞아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니야 네가 너무 게을러서 그러니까 걔한테 원인을 찾는단 말이지. 학원 그 엄마들 정보에 의하면 이 학원이 엄청 좋은 학원인데 왜 얘가 그만두려고 근데 얘한테 하나. 안 맞을 수 있. 얘한테 그죠? 절대 안 맞을 수 있어. 그렇게 걔 느낌을 한 번 존중해주고 두 번 존중해주면 얘는 자기 느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공부네요. 공부지. 큰 수학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버틸 만큼 버텨 애들도. 네. 애들도 있잖아 그렇게 맨날 이렇게 어디서 트림만 쓰지는 않아. 그러니까 네. 버틸 만큼 이게 자기가 정말 뭔가 하다. 엄마한테 뭔가 얘기를 해서 하다 안 되니까 틀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 얘기를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아이의 얘기를 안 듣고 누구를 통해서 그 학원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으며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해본 게 아니잖아. 근데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 엄마가.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지. 아이들에게 표현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어쨌든 그 학원은 약간 잃을 수 있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얻을 수 있다. 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걔를 믿으면 또 언젠가는 또 간다고 하지. 네. 간다고 하고 지도 제일 잘 알아. 우리보다. 우리보다 제일 잘 알고 학교가 모든 게 평가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지네들이 더 잘 알고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 우리가 그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 자기들도 이미 바깥에서 그죠. 음. 학교든 학원에서든 계속 비교당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그 세계에서 더 정확하게 살고 있고 걔네들도 사실 다 감각이 있고 그 느낌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듣기는 들었는데 또 마음은 요동을 치면서 마음은 요동을 치지. 그건 정상인 것 같아. 너무 간단하면서 엄마가 마음에 요동을 치는 거는 너무 이해가 되고 그게 정상인 것 같아. 네.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계속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조금 얘한테 좀 이용당했구나. 얘가 좀 너무 이럴 때는 네. 내가 이럴 때는 좀 강경하게 나가야 돼. 이런 거는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 거고. 네. 확실히 엄마를 엄청 공부시키는 자녀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뭐 문소민 경우도 고민은 계속 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좀 크게 기복이 뭐 좀 있게 확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잽을 날리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잽을 공부하게 하는 잔잽을 이렇게 날리는 애가 있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훅훅 하는 애가 있고 그리고 엄마의 기질과 또 비슷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키우기 쉽지만 기질과 좀 다르면은 또 엄마가 좀 제가 말하는 사인이 뭔지 못 알아듣거나 그러니까는 내가 애를 키워도 제가 어떤 짓을 하는데 제가 왜 하는지 알겠다 이런 애가 있고 도저히 모르겠는 애가 있잖아. 네. 무슨 맥락에서 저렇게 했는지. 그럴 때는 되게 엄마가 긴장하고 더 어렵고. 그래요.